자, 지금부터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그 종합상태평가하고 이번에는 수리력 차체, 제가 수리 이력까지 해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기준서 페이지입니다. 기준서 페이지. 얘들 우리는 기준서라고 하겠죠. 그래서 진단평가 기준서에서 검정용 써 있는 거. 거기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2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24페이지. 2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요 공식이 있죠. 공식이 어떤 공식이 있어요? 요 공식이 있습니다. 요 공식. 수리 이력은 이 공식에다가 해당되는 감가 개수를 적용시키면 되겠죠. 보정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미리 산출했기 때문에 여기다 기재를 하면 되는 거고. 다음에 수리력 감가계수는 해당 부위 내용에 따라서 합쳐서 최종적으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고, 그 해당 부위에 따른 랭크에 따라서 최고 큰 거, 최고 밑에 있는 번호에 해당되는 랭크 적용 개수를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표기는 내부에 다 있습니다. 내부에 XW 여기에 번호가 달려져 있기 때문에 기재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어가 교환됐다면 X 도어에, 그리고 쿼터 패널이 용접 판금 용접이 있다면은 W에서 교환은 용접 절단 흔적도 교환에 속합니다. 용접 절단 흔적, 교환 흔적, 용접 절단 흔적 같은 말입니다. W 웰딩은 망치질 자국, 실링 상태 상이 고정 볼트 머리 부분 벗겨짐, 얘네들 다 똑같은 말로 판금 용접 똑같은 말에서 W로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여기다 감점하는 거죠. 여기 감점하는 내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좀 전에 얘기했던 감점 계수, 수리력 감점 계수, 얘는 이렇게 수리 비용을 표준화시켜서 내는 표가 있죠. 페이지 27페이지 기준서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각 적용 부위마다 쫙 돼 있으면서 등급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2등급이기 때문에 2등급의 국산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좀 전에 도어는 교환이고 쿼터펜은 W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어는 프론트 도어와 리어 도어가 있습니다. FR 프론트 도어, RR 리어 도어. 여기서 보게 되면은 48입니다. 교환은 48 그대로 가져다 적용시키면 되는데 얘는 도어를 교환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공임과 부품이 들어가 있는 거고, 쿼터 패널 같은 경우는 용접, 웰딩이 들어가는 거죠. 얘는 부품과 공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공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 수리는 감점계수, 감가계수 50%만 적용시킨다. 그 내용이 써 있죠. 그래서 50%는 뭐예요? 42가 되겠죠. 42. 그래서 50% 했을 때 결과값이 뭐예요? 여기서 그 소수점이 났을 때 그냥 올려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48과 42 더해서 90. 얘가 수리력 감각의 합계죠. 이렇게 공식에 따라서 구했으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적용 부위에 여러분들 책자 27페이지 적용 부위에 보게 되면은 번호가 쭉 써 있어요. 그죠? 번호 써 있고 이쪽에는 랭크 개수가 써 있어요. 랭크 개수. 랭크 개수는 여기 랭크 개수는 이 번호에 해당되는 최고 밑에 거에 해당되는 랭크를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죠. 요거 2랭크에 해당되는 거, 2랭크. 이 번호의 최고 밑에 해당되는 번호의 랭크를 적용시키면 최고 큰 랭크 적용시킨다. 해서 26페이지 있죠. 26페이지 보게 되면은 랭크별 적용 개수가 있다. 얘를 이 등급 개수로 자꾸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얘는 사고 부분에 따른 랭크 적용 개수다. 해서 26페이지에 있습니다. 2등. 얘는 뭐예요? 1랭크라고 해요. 얘는 2랭크. 얘는 A 랭크, B 랭크, C 랭크입니다. 그래서 뭐 특 A, 특 B 뭐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구분이 조금 잘 안 되는가 본데 얘는 1랭크, 2랭크, A, B, C 랭크로 해서 부위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26페이지에 해당되는 랭크 개수가 1.4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 채워지죠. 좀 전에 감가 개수를 제일 먼저 얘는 거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 26, 24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26페이지, 24페이지 거꾸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서에다 항상 기재를 하고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를 26페이지, 27페이지에 가셔서 먼저 얘를 구해서 여기다 써준 다음에 얘 동그라미 한책을 쓰면은 이 50%를 확률 50%를 잘 적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칸에다가 42를 써주고 여기다 48을 써주고 합계를 내놓고서 최고 밑에 있는 번호에 해당되는 랭크 그러면 2랭크지 여기서 같은 경우는 2랭크에 해당되는 개수 26페이지로 가서 해당되는 랭크 개수를 적고 찾아서 동그라미 치고 여기다 갖다 적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죠? 1.4 적고 보정가격 넣고 좀 전에 합계 낸 금액 숫자 여기를 갖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수리력은 그래서 보정가격과 감가계수 합계 여러분들 보게 되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승용차 그 다음에 승용형 그 다음에 SUV형 그 다음에 RV형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서 27, 28, 29페이지에 해당되는 수리비용 감가계수 이것을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있는 것은 승용형 28페이지에는 SUV형 29페이지에는 RV형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정가격 됐고 랭크 감가계수 사고서 감가계수와 함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보정가격 700이고 감가계수는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여기서 90이 나왔습니다. 나온 다음에 미리 여기다가 제가 쓴 것처럼 24페이지 쓴 것처럼 24페이지에 이걸 써주셔야 돼요. 이거 써주. 제일 먼저 얘를 먼저 쓰겠죠. 27페이지 또는 28, 29페이지에서 산출된 감가계수를 놓고 얘를 먼저 쓰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구해놓고 여기다 쭉 구해놓는다고 그랬죠. 구해놓고 다음에 26페이지에 있는 랭크 적용 계수는 뭐예요? 최고 큰 숫자의 옆에 있는 랭크 계수를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1.4를 먼저 갖다 쓰고 그 다음 보정가격 700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합계 구했다 990을 합계를 내서 90을 쓴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누르는 것은 보편적으로 일반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700 곱하기 90은 이거의 결과값에 대한 루트 값이니까 여기서 막판 루트 씌우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는 먼저 루트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700 곱하기 90은 한 다음에 루트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거 결과값 나올 겁니다. 그 상태에서 4.8로 나눠주고 그 상태에서 1.4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만 조심해서 계산기를 잘 우리가 한동안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요? 한번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산기 준비 안 하신 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요. 꼭 계산기 미리 눌러봐서 계산기마다 회사마다 다 틀릴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산기 준비 안 하신 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꼭 계산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700 곱하기 90는 루트 그대로 4.8 그대로 1.4 곱해준다. 결과값 74 안 나오신 분 있나요? 없죠? 없으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다 했습니다. 얘를 하나 넘어가자고. 얘를 여기서 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페이지 몇 페이지냐? 24페이지에 24페이지에 2항 3항인가요? 3항 저기 1항의 3 1항 나항의 3 보게 되면 요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 그래서 다항이네. 다항에 1랭크 부위 중 한 곳만 교환 수리이고 다른 부위에 사고 이력이 없는 경우는 50% 적용한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좀 전에 제가 여기에 표기가 2랭크도 있고 1랭크 도어도 있고 리어 펜더도 있습니다. 얘는 없고
그냥 단순히 1랭크에 해당되는 거, 1랭크에 해당되는 거, 다시 후드, 프론트, 펜더, 도어, 트렁크, 라지, 서포트. 얘네 5개 중에 얘만 단순하게 딱 하나만 있을 때, 체크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 1랭크만, 수리력에서 1랭크만 체크가 됐을 때는 우리가 단순 수리라고 합니다. 1랭크가 아니고 E, A, B, C 얘네들은 체크가 됐을 때는 무조건 사고 체크가 되죠. 사고 체크가 되는 것은 E, A, B, C가 되는 거고 1랭크만 단순하게 1랭크만 체크가 됐을 때는 1랭크 4개 다 해도 돼. 도어, 트렁크, 도어, 후드, 라저 서포트 얘네들이 교환 다 됐다고 해도 단순 수리입니다. 왜? 차체하고는 전혀 관련 없기 때문에 차체 관련 없는 분야는 체크가 됐을 때는 단순 수리로 구분하고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구분되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1랭크 V 중 다른 데 체크 하나도 안 됐어요. 1랭크 V 중 하나만 딱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W가 없는 거 아니면 후드만 딱 하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후드만 뭐 W가 됐든 X가 됐던 그런 경우는 W로 취급을 한다 이거죠. 그죠? W로 취급한다. 얘는 웰딩으로 취급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교환수리 요거죠. 요거 좀 전에 요거 1랭크 V 중 한 곳만 딱 하나만 교환수리가 있을 때 딱 하나만 있을 때 다른 부위는 없고 이럴 때는 50%만 적용시킨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어만 딱 하나 단순하게 교환됐다 했을 때는 48을 24로 고쳐서 적용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교환 및 용접 등 수리력이 없으며 단순하게 1랭크만 X 한 곳만 있을 때 X 한 곳만 있는 경우에는 W 50%만 적용시킨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여기서 한 것처럼 이런 경우는 먼저 문제집을 보고 얘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얘를 체크를 하고 이 내용에 따라서 27페이지로 간다. 27페이지로 가서 어떻게 해요? 27페이지로 가서 얘를 먼저 산출해내겠죠. 그죠? 산출해내고 26페이지로 가서 해당되는 최고 큰 숫자 해당되는 랭크를 기억을 해서 26페이지에 해당되는 랭크 개수를 적는다. 얘를 24페이지로 가서 여기다 적겠죠. 다음에 고정가에 갖다 적고 얘들 구한 합계 다시 해서 90을 여기다 적고 계산기 누른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얘는 뭐 여기다가 X, 여기다 W 체크하고 여기다 가격을 쓰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X하고 W 체크하고 여기는 감가 금액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얘를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트렁크가 교환됐대. 트렁크 리드나 트렁크랑 똑같은 말이에요. 트렁크 얘가 교환됐대. 여기다 X를 해주고 트렁크 플로어가 방금 용접한 적 있다. 얘는 W를 해서 트렁크 플로어 동그라미 여기 있죠? 여기다 W를 해주고 리어 패널에 절단 용접한 적 있다. 운전석으로 가자고요. 여기 있죠. 여기 절단 용접은 X가 되겠죠. 그래서 표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트렁크 참 리어 패널 코드 패널 리어 패널이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X 트렁크 리드 X 트렁크 풀로 용접 그다음 리어 패널 X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체크를 한 다음에 27페이지로 가는 거죠. 27페이지로 가서 어떻게 해요? 해당되는 개수를 찾아낼 거예요. 개수 찾아내면은 75 그다음에 얘는 트렁크 플로우는 웰딩이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게 168을 그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50%를 갖다 넣는다 했습니다. 넣고 그다음에 X 리어 패널 X 그래서 81을 갖다 쓰면 되겠고 나중에 함께 쓰면 되는데 요 넘버에서 최고 큰 거 14번이네요. 14번은 몇 랭크? A 랭크다 했습니다. 최고 큰 숫자를 갖다 해당되는 랭크를 쓴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랭크다. A 랭크는 26페이지로 가서 몇? 1.6. 24페이지로 가서 1.6을 쓰고 그죠? 다음에 보정가격 갖다 쓰고 다음에 얘는 뭐예요? 좀 전에 75, 84, 좀 전에 여기다 84를 써야겠죠? 다음에 81 그대로 갖다 써서 결론 240이다.
그래서 240 써서 계산기 쫙, 그죠? 164 나오나? 한번 계산기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나요? 나오죠. 안 나오시는 분 바로 채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한번 해보자고요. 2등급이고 1200 보정 가격이다. 우리가 이렇게 쫙 했는데 수리력은 루프가 절단한 적 있다. A필러가 용접한 적 있다. 방금 용접. 도어가 교환됐다 했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도어가 교환됐다. 여기다 X를 하겠죠. A필러 여기다가 뭐예요? 용접이니까 W 했고 루프 패널 여기다가 X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리력에서는 밑에 이 밑에 각각의 요게 다 들어가져 있죠. 번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체크를 하고 밑에다 체크 동그라미 치면은 쉽게 27페이지 가서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밑에 하단에 평가세 보게 되면은 하단에 해당된 랭크도 평가세에도 구분이 딱 돼 있습니다. 그죠? 평가세에도 딱 구분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번호에 해당되는 X면은 100%, 용접이면은 50%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등급 페이지 기준 승용 페이지 27페이지 가서 좀 전에 번호 했어요. 번호 밑에 있는 번호가 3번이네. 3번에 해당되는 48 그리고 A필라 W니까 70으로 적용시 70을 35로 해야겠죠. 35 얘는 X니까 88 그대로 놓고 번호가 참 큰 게 뭐예요? 19번 19번이고 B랭크는 몇? 26페이지에 1.8 동그라미 치고 24페이지로 가서 1.8 쓴 다음에 보정가격 1200 쓰고 다음에 얘네들 합계 쫙 써서 171을 가져다 쓰고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1200 곱하기 171은 한 다음에 루트 씌우고 그 상태에서 4.8 그 상태에서 1.8 쫙 170 나오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준서 산출식에다가 저처럼 개수를 항상 써서 계산하는 거예요. 항상 순서는 기준서 페이지에 해당되는 문제 설정사항이 있다면은 개수와 등급과 다 찾아서 산출식에다 기재를 하고 산출식 기재를 하고 모자라는 거 있어요. 감점계수는 항상 그 산출식 밑에 있어요. 밑에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서 그러게 시험 보기 전에는 얘를 두세 번 읽어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얘를 두세 번 읽어보고서 시험을 봐야 되지 이 기준서에 시험 문제 다 있으니까 그죠? 다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셔서 기억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서를 보고 산출식의 개수를 쓰고 계산기 눌러서 결과값을 평가서에다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뭐예요? 도어만 하나 딱 교환됐다. 볼트가 상이하다. 아니면 실링이 상이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 가지 수리력에서 과거 수리력에서 얘를 구하겠죠. 보정 가격은 어떻게 1200 그대로 가져다 듣고 수리력 감가계수는 좀 이따 찾아야지. 얘를 찾아야만 얘가 나오죠. 그래서 도어는 3번이네요. 3번에 해당되는 48을 하는데 얘만 하나 1랭크만 딱 하나 있어. 여기 부위만 1랭크 부위만 하나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요걸 50%만 적용시키겠죠? 24. 그래서 1랭크 얘는 3번에 해당되는 것도 몇 랭크? 1랭크다. 1랭크로서 어떻게 돼요? 1.0이네 랭크 적응계수 1.0을 찾은 다음에 24페이지 가서 1.0 쓰고 다음에 24 쓰고 1200 갖다 쓰고 계산기 1200 곱하기 24는 루트 그 상태에서 3.8 그 상태에서 1.0 결과값 3.36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서 그러면 수리 필요하겠습니다. 수리 필요는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쭉쭉 넘겨서 화물까지 넘긴 다음에 32페이지
32페이지. 수리표를 보게 되시면은 수리필요는 상태 표시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가치 감가를 저희 결과 표시를 쓴다고 그랬어요. 여기다 뒤에다가 산출된 감가액을 쓰겠죠. 이것처럼 감가액입니다. 감가액 쓰면 된다. 대신 상태는 A, U, C, T로 쓴다. 여기서 어떠한 쓸 때 A를 쓴다. 스크래치, 흠집, 변색, 마모, 별유리, 별모양 있을 때는 뭐 한다? A로 쓴다. 다시 마모, 별모양, 스크래치, 흠집, 변색, 스크래치 등등 있을 때는 A로 기재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색 등 있을 때는 A로 기재한다. 찌그러져 있을 때는 당연히 U로 기재를 하고 부식 있을 때도 당연히 C로 표기를 하고 깨졌거나 찢어졌거나 균열이 있거나 변형 등등 있을 때는 뭘로 한다? T로 한다. 했습니다. T로. 이렇게 써준 다음에 결과값은 RPX로 수리비를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RPX로 수리비를 산출한다. R은 수리를 하지 않고 금액만 감가한다. 기능에 영향이 없고 아주 작은 흠집이었을 때 R로 해서 감점을 하면 되겠죠. P는 부품을 교환하지 않고 도장만 했을 때 P를 한다. X는 어떻게 해요? 깨져 있거나 균열 등등 있을 때 교환 비용까지 다 해서 금액 산출된 X로 한다. 이런 상태에서 X를 표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가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리 필요는 전체적인 차의 상태에 따라서 내 차가 어딘가 며칠 동안 주차를 해놨더니 이리 긁히고 저리 긁히고 다 됐어. 뭐가 긁혔어요? 뭐 패널류가 긁혔다. 도어가 긁혔거나 아니면은 범퍼가 긁혔거나 미러가 긁혔거나 헤드램프가 깨졌거나 리어램프가 깨졌거나 아니면 내장에 대시보드가 균열이 있거나 시트, 매트 등등이 있거나 아니면 휠 상태, 타이어 상태, 응급 타이어, 유리, 광택, 눈끈이 얘가 뭐예요? 차량의 전체전 현재 상태가 어떠한 내용에 따라서 공장에 가서 얼마 정도 수리비 발생된다.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네들은 그림에다 이렇게 쫙 표기를 하죠. 그림에다 해당 부위에 표기를 하는데 여기에 어디요? 감가액도 들어가죠. 감가액을 썼으면은 여기다 썼으면 밑에다도 꼭 써주고 해당 칸에다 꼭 써줘야 돼. 휠을 썼다. 휠 썼으면 여기다 썼으면은 여기 휠에다가 금액을 감가액 찾은 금액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림에 도계에 없는 것은 뭐뭐가 있냐? 내장이 있습니다. 내장. 여기 없을 때는 여기에다가 텍스트에다가 금액만 감가하면 된다. 다음에 휠 타이어는 당연히 그림에 있겠죠. 응급 타이어도 없어요. 응급 타이어도 없기 때문에 텍스트에다 기재를 한다. 광택 롱크린도 없어. 여기 텍스트에다 기재만 한다. 그래서 얘에다가 체크를 하지 않는 건 뭐가 있냐면은 내장, 응급 타이어, 광택, 롱크린 얘네들은 그냥 텍스트에다 금액만 감가액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종류 되게 많아요. 패널류는 뭐뭐가 있냐면은 외판 부위와 골격 부위가 있어요. 다시 외판 부위는 뭐뭐가 있어요? 1랭크, 2랭크가 있고 골격 부위는 A, B, C랭크가 있어. 얘네들도 감점이 수리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범퍼, 미러, 램프까지 수리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데 패널류 외판 부위와 골격 부위, 범퍼, 미러, 램프 얘네 포괄적으로 뭐라고요? 외장이라고 합니다. 외장. 다시 외판 부위, 골격 부위, 범퍼, 미러, 램프 얘네들은 외장이라 한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외장에 해당되는 거 포괄적으로 여기다 기재를 하면 되겠죠. 감가. 여기도 외장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기재를 후 여기다 감가가 두 개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세 개가 나올 수 있어. 범퍼가 뭐 깨져 있거나 백미러도 깨져 있거나 헤드램프도 깨져 있거나 패널류가 찌그러져 있거나 이 해당되는 평가 항목이 있죠. 평가 항목. 그죠? 얘네들이 손상이 있을 때는 감가를 해서 해당부에 쓰고 여기다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 얘가 최고 복잡해. 최고 많아. 내장은 아주 쉽게 그냥 텍스트에 금액만 감가하고 휠 타이어 따로 있죠. 응급 타이어는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만 설정. 응급 타이어는 그리고 유리가 있고 광택 롱크린이 있다. 그래서 하나씩 집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 33페이지
33페이지, 32페이지에 있는 것은 요거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를 보시면 뭐예요? 외장 상태 평가가 있다. 외장 상태는 뭐뭐가 있다? 외판 부위, 골격 부위, 범퍼, 미러, 램프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산출식이 제일 먼저 나오겠죠. 어떻게 해요? 산출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감점 개수와 등급 개수와 사용용 개수. 그럼 사용용 개수는 어디가 또 여기서 가져다 쓰면 되겠죠. 다음에 등급 개수는 어디 갔어? 여기서 가져다 쓰면 되겠죠. 그럼 감점 개수만 우리가 찾아내면 돼. 감점 개수만 찾으면 되는데 부위에 따라서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산출식이 나와 있고 그 밑에 33페이지 이 적용 부위, 부위별 적용 부위에서 외판 부위, 다음에 34페이지에 가서 골격 부위, 다음에 범퍼, 미러, 램프까지 해서 35페이지까지 해당되는 감점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네들은 외장의 산출 공식입니다. 그죠? 외장. 얘네 두 개는 가져다 쓸 수 있지만 이 감점 개수는 부품이 되게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패널은 외판 부위와 골격 부위를 해서 나눠지고 범퍼, 미러, 램프 따로따로 감점 개수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먼저 외판 부위부터 감점 개수를 한번 보자고요. 감점 개수를. 얘네들은 외판부 얘네들은 감점 개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 결과값은 가치감가 아니야? 도장하냐? 교환하냐? 얘 기호로 쓰겠죠. 여기는 R이 될 거고 여기는 P가 될 거고 얘는 X가 되겠죠. 그러면은 손상 상태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점을. 소성 변형이 아니라는 거야. 소성 변형이 아니라는 건 뭐가 있어요? 흠집이 있습니다. 흠집. A죠. A. 판금을 하지 않는 거, 도장만 하는 거. A는 크기를 뭘로 해요? 신용카드 크기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크기. 그래서 신용카드 크기로 해서 신용카드보다 적다. 신용카드보다 적다 했을 때는 R. 신용카드보다 크다 했을 때는 P. 그 내용입니다. 다시 흠집에 대해서 얘는 소성변이 안 일어나서 한 가지로만 딱 하는 거야. 한 가지로만 딱 뭘로 가요? 가치감가 아니야? 도장하냐? 교환을 안 하겠죠. 그래서 기준점은 신용카드가 기준점이다. 신용카드 적다 하면은 가치감가, 크다 하면 도장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는 것 같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가치감가, 신용카드보다 크다, 이상이다, 도장. 그죠? 여기 보면은 소송 변경이 안 일어난 흠집 긁히면 교환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기준점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소송병이 일어나는 거. 소송병이 일어나는 거 뭐가 있어요? 일어나는 것은 CU. 그죠? 편의점. 편의점 가면은 결제를 뭘로 해요? 카드로 하겠죠. 신용카드와 그 다음에 동전도 합니다. 동전도 이렇게 범주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동전보다 작은 거 가치감가. 동전과 신용카드 중간에 있는 거 도장할 수가 있고 상처가 아니면은 신용카드 이상의 상처가 있다. X. 그래서 CU 편의점 가서 뭐를 한다고요? 동전과 카드로 결제한다. 여기 동전 전까지는 뭐라고요? 동전 전까지는 가치감가. 동전과 신용카드 전까지는 뭐라고요? 도장. 얘네들을 초과했어. 초과했을 때는 교환이다. 그래서 다시 CU는 상처가 CU는 동전과 신용카드 크기로 해서 구분되고 긁힘 소송 변형이 아니란 흠집은 신용카드로 해서 작다 크다로 해서 R이냐 P냐로 시행을 하면은 이 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딱 나올 겁니다. 이 표가.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있죠. 근데 세 곳 있어. 그럴 때 도장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두 곳까지는 용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용카드가 동전 크기가 있어. 신용카드는 동전은 3cm, 신용카드는 10cm입니다. 그래서 3cm와 10cm가 나눠진다. 그럼 5cm 긁겠다. 5cm 긁겠다. 뭐야? 5cm는 신용카드보다 적죠. 10cm까지니까 같이 가면 가. 찌그러진 게 5 곱하기 10보다 작다 했을 때는 뭐가 돼요? 도장을 하는 거고. 도장을 하는 거고. 신용카드보다 크다. 소수성 변동이 일어났을 때 이때는 교환을 한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은 좀 전에 이 칸을 외판부입니다. 외판부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도어 부위에 신용카드 미만의 흠집이 있다. 뭐예요? 도어. 운전석 도어를 하자고. 얘가 미만의 흠집이 있다. A겠죠. A. 얘는 미만이니까 같이 가면 거예요. R. 5 곱하기 쭉쭉쭉 나와야 되죠. 그래서 감정계를 여기다 쓰는 거야. 여기다 먼저 산출식에다 먼저 쓰는 거야. 이렇게. 얘는 1.2가 되겠죠. 얘는 상용계수 0.9가 되겠죠. 얘는 감정계수 좀 전에 AR, 그죠? AR5 쓴 다음에 계산기 쫙. AR5 곱하기 1.2 곱하기 0.9는 그래서 결과값을 여기다 쓰고 한 번 더 얘를 썼으니까 텍스트에도 한 번 더 써야 돼요.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먼저 산출식에다 갖다 쓴다. 해당되는 감정계수를 쓰고서 계산기 누른다. 쓸 적에는 기호까지 같이 써주겠죠. 흠집된 상태 흠집 A 가치감가 R 그렇겠죠. 뭐 동전 크기 미만의 부식이 있다 하면은 부식 C 여기다 CR이겠죠. 미만이니까 CR 몇 5 쓰고 두두두두두 나가서 결과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으면 여기다가 12를 써줘. 12. 이런 형태로 똑같아요. 얘도 그래. 얘는 뭐예요? 여기서 기준점이 그런 게 소수점 변형이 있다 없다 따지면 돼. 소수점 변형이 없는 것은 긁힘으로 해서 흠집을 해서 신용카드보다 작다. 같이 갑니까? 크다. 도장. 끝나는 거죠. 소수점 변형이 있는 거 뭐예요? 이렇게 나눠서 얘는 동전. 편의점 가면 동전이 있죠. 신용카드. 그래서 얘는 R, 얘는 P, 얘는 X. 그죠? 그래서 이 기준 따면서 하면 되니까 신용카드 길이보다 크다. 흠집이 여기 밑으로 수수면이 없는 거 신용카드만 하면 되겠죠. 크다. P게 되죠. AP 얼마? 10 써주시고 등급해서 쓰고 산출해서 기재를 하면 되겠죠. 또 등정 크기 이상 신용카드 미만보다 작은 그 사이에 있는 부식이다 했을 때는 부식 C 그 다음에 P 써주시고 기재를 해줘서 계산해서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 찌그러진 상태니까 UP로 되겠죠. 이렇게 쫙 쓰고 그래서 결과값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위 쓰고 아래 쓰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교환입니다. 교환. 얘네들보다 커. 소속면이 일어나서 교환했죠. RPX에서 편의점 애들은 교환인 경우는 보게 되면은 22조 5호에 해당되는 감가계수를 적용시킨다.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얘가 뭐냐면은 페이지 27페이지에 나와요. 27페이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수리력 개태 27, 26, 24페이지를 가는데 27페이지에는 각각의 등급별로
수리비용이 들어가야 돼 있어. 걔는 부품과 공임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후드다. 2등급에 후드가 교환이 필요한 상처다 했을 때는 64를 적용시키는데 요걸로 하는 거죠. 요걸로. 왜 등급 계수가 빠졌어요? 여기 여러분들 구분해서 등급에 따라서 가중치가 벌써 적용시켰기 때문에 얘만큼은 공식이 이렇습니다. 교환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은 웹판부의 교환이 이렇게 돼 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미래모빌리티과에서 자동차 진단평가 전공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주 2일 수업, 전액 장학금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육성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1.5년의 교육과정으로 2년제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으며 국내 최초 조기 취업과 조기 졸업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1학년 1, 2학기와 계절학기에는 대학에서 기업 맞춤형 집중교육을 받고 2학년 1학기에는 회사에서는 직원으로, 학교에서는 재학생의 신분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됩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됩니다. 신입생을 선발할 때 대학과 기업이 면접에 함께 참여하며 채용을 약속합니다. 또한 전액 장학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1학년 정규학기 등록금은 모두 무료입니다. 수업은 주 2회,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부담이 적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학기 만에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학년은 기업 맞춤형 교육을, 2학년은 회사에 들어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총 3학기 만에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진단평가 전공에서는 자동차의 장치, 구조, 기능과 작동 원리 등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자동차 정비, 검사, 성능 점검 등 전문 인력을 배출합니다. 교육을 받으며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정비기능사, 자동차 진단평가사, EV 진단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자동차 진단, 정비검사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정부 인증 또는 우수기업에 선정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입니다. 저희 대학교는 8곳 이상의 자동차 진단평가 전문 기업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학생 선발은 서류 접수, 평가, 면접, 채용 합격, 최종 선발 순으로 이루어지며 지원 자격은 검정고시 합격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에게 주어집니다. 전형 일정은 24년 9월 9일부터 25년 1월 14일까지 1차에서 3차 총 3차례에 걸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동차 진단평가 수업은 사진과 같이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는 관심학과 등록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의 QR코드 스캔 혹은 영상 하단 설명란의 링크를 눌러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관심학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순서대로 휴대폰 번호, 이름, 생년월일, 고교명, 이메일 주소, 성별과 유형을 입력해주세요. 미래모빌리티과를 관심학과로 선택해주시고 수신 동의를 체크한 후 입시 정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학 신청은 아래 QR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